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오늘도 외국인이 이제 뭐 어제에 비해서 금액은 좀 적기는 해도 연이어서 이제 매수세에 돌아서긴 했죠. 그래서 이 매수세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반가워야 할 때는 아니다 라고 어제 설명을 한번 깊게 제가 다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주식 종목 급상승 검색어 순위로 이제 3위가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제가 원래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고점 대비해서 지금 계속 하락만 보인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또 신규로 오늘 굉장한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상한가에 이제 안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추천주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국내 시장 코스피는 0.4%대, 그 다음에 코스닥은 거의 1.8%대 이렇게 강하게 꽉 차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쵸? 오늘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고요. 개인은 이제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수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좋아할 때는 아니다. 그쵸?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개인이 나가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뭐 100%는 아니지만 대개 보통 80% 90% 이상은 지수가 상방으로 견인이 되죠. 그쵸? 근데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자, 코스닥도 지금 거의 신고가잖아요. 이전에 그런 단계를 넘어섰어요 지금. 그쵸? 이전의 고점을 훨씬 넘어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예전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기존에 저항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1950포인트도 훌쩍 넘어섰어요. 지금 2000포인트를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자, 이런 구간에서 그럼 외국인이 여기서 한번 더 2100까지 바라보고 지금 매수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가 심상치 않은 수급이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물량 뺏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V자 반등을 강하게 해온 게 개미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개인들의 그런 결집력을 통해서 이렇게 V자 반등을 나타내 줬는데, 그 뒤에는 더 이상의 이제 어떤 시세를 내기 위해서 개인이 잘 샀어요. 잘 사들였는데 그 다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 폭이 좀 더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받아들이기만, 그러니까 계속 밑에서 하는 것도 아니죠. 외국인 던지면 받고 그냥 던지면 받는 식으로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한 번 더 다시 이런 수급을 뺏어가려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줄었겠죠, 여태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이제 물량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자기들이 이제 쥐고 있어야 핸들링이 좀 수월하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량 뺏기를 하는 작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저렇게 매수를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를 하는 게 있어서, 중국에 이제 어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노리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왜냐면 그런 반사이익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반응을 보였으니까요. 그쵸? 엊그제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당분간 빠르게 다시 원위치로 완화되기보다도 계속 유지하거나 심화될 수 있는,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수에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수 얘기가 곧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뭐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쵸? 의미는 없지만 이 60선을 지금 돌파를 해줘야, 전환을 해줘야지 뭔가 그래도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좀 침을 흘릴 수 있을 텐데,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전 영상이죠. 5월 19일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시세적인 측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5300원 라인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 5300원 라인이 60선 부분이거든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떤 반사이익 부분이라든지 화해 어택을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영상에 잘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늘 추가적으로 드린 말씀이다 라고, 말씀이 뭐가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단지 지금 기준에서는요, 기술적인 측면은 60선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하냐, 그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반갑지만은 않다, 요 두 가지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수익폭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라도 아직 차익 실현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일부라도 좀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진짜 완전 초장기로 보고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이 녀석이 왜 갔냐, 이 녀석이 왜 상한가를 갔냐, 이제 안트로젠이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 메인 파이프라인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예요. 줄기세포 치료제. 이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치료제에 대해서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라는 승인이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혜택이 있어요. 저걸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있는데, 이제 패스트트랙과 혁신의약품의 모든 혜택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적 대리지표나 뭐 중간 임상 지표에 대해서 FDA와 충분한 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고, 또 승인 후에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도 좀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승인 신청을 할 때 우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판 허가 심의 기간에 대해서도 단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임상 실험이 완료가 되고 시판 허가를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좀 속전속결된다, 속도를 굉장히 낼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이 치료제가, 그렇죠? 이 치료제가 결국에는 그래도 어떤 유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여기서 FDA에서 지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효과도 없고 별로 뭐랄까요, 임상 성공의 가능성도 없는 약을 갖다가 이걸로 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살을 좀 보태 드리면요, 당뇨병성 족부궤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와그너 그레이드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있습니다. 5등급까지가 총 있기는 한데요, 보통 이제 발가락이 이제 썩기 시작하면 상처가 이제 아물지가 않게 되고 세균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면서 궤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부터 먼저 이제 손상을 입게 되고 피부 재생 그 조직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1단계입니다. 1등급이에요. 와그너 그레이드 1등급이라는 단계인데, 이 1등급은 우리 국내 기업 이제 태고사이언스의 칼로덤이라는 치료제도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 칼로덤이라는 거는 화상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화상으로 인해서 피부 조직이 상했을 때 그거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칼로덤인데, 그게 이제 어쨌든 족부궤양에 대해서 뭐 피부에 이렇게 궤양이 생긴 거에 대해서 피부 조직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효과는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의료보험 적용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까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작년 한 3분기 때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태고사이언스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왜 이 안트로젠이 이렇게 난리가 났냐.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종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과거에 거의 11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11배. 한 2만원대였는데, 2만원 초반이었는데 23만 8천원까지 11배에서 12배까지 주가가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보입니다.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4월달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요.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 현재는 한국 임상 3상이잖아요. 임상 2상이 좀 굉장히 성공적인 데이터로 마감이 되고 임상 3상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만 했어요. 임상 3상을 진행한다도 아니고요, 예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약에 대해서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셀트리온, 뭐 시젠 이런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 베스트 5 안에 드는 종목들이죠. 뭐 HLB 뭐 이런 종목들 탑 10 안에 드는 종목들이잖아요. 안트로젠이 그랬던 종목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전일 기준에서 거의 3천억 원 정도였잖아요. 그때 당시 1조가 넘는 기업이었습니다. 굉장한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각종 오너 리스크라든지 뭐 최대 주주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뭔가 기업 자체, 약품 자체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니고요.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만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터졌을 때는 다시 11배를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죠. 10배나 빠져버린 거죠. 그랬을 때는 이 거품이 다 꺼졌기 때문에 지금 요 바닥권에서는 2만원대에서는 거품이 없는 구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런 구간에서는 다시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할 때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지금 수준에 왔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을 들어가기에는 일단 지금 상한가가 터진 이 그림이, 이 시세가 좀 안정세를 취하면 하루 이틀 뭐 하다못해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조금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면 그제서야 다시 한번 편입을 해보고 중장기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임상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간단하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와그너가 다 같은 족부궤양 치료제라고 해서 똑같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등급별로 치료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국내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거고요. 궤양이 막 시작된 거. 그 다음에 이 안트로젠은 2등급 말기부터 2등급 말기까지 치료가 가능해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넘어갈 때는요, 이 궤양이 크기가 크고, 이 바이러스의 전이가 좀 심해져서 결국 그 상처 부위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발가락이 썩어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 발가락을 잘라내야 돼요. 그런 등급이 2등급 말기에서 3등급이에요. 현재까지는 이 등급 내에서 치료제가 전 세계에 없어요. 미국에 2등급 말기쯤에서 여기 안트로젠과 똑같은 와그너 그레이드 2등급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임상 2상 때 성공률이 40%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제 효과가 40%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임상 2상에서. 굉장한 거죠. 2배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12주를 투여를 해요. 12주를 투여 및 관찰을 하고, 그쵸? 실제로도 환자에게 12주 동안만 투여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고요. 비용은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예전에 분석했을 때는 500만원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환자 규모라든지 전 세계에 없는 약이잖아요.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굉장하게 시장 규모가 크다. 그리고 그걸 독점적으로 다 쓸어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안트로젠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서울 마곡 있잖아요. 마곡에 GMP 공장까지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이 약에 대한 확신이 크고, 이게 성공했을 때 그 건물을 짓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위탁 생산을 하면서의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빠르게 해서 판매까지 이루어 놓고 이제 회사를 성장시킬 거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회사인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이제 10배가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에도 어느 정도 현금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 됐다. 요 최근 들어서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가 좀 한번 다시 불이 꺼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측면이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회사들의 이제 임상 실험 대비해서 좀 뭐랄까요, 임상 기간이 짧아요. 다른 건 수년씩 걸리잖아요. 이거는 12주를 투여하는 거거든요. 그럼 12주 투여하고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취합하고 추가적인 실험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임상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FDA에서 이제 그런 일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승인을 한 거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가 괜찮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제서야 뭔가 고개를 드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반가워서 이 종목이 오늘 또 검색어 순위 3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언급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살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 들어갈 필요는 굳이 없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떤 수급에 대한 과열성이기 때문에 저게 다 불이 다 꺼지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고 제가 추천을 좀 드려보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려보고 싶은 종목은 SFA라는 종목입니다. 전 영상에서 이제 신라호텔, 호텔신라 같이 이제 언급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섹터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진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정배열로 전환을 한 모습 보이고 있고 지금 어떤 요런 라인대, 지금 딱 오늘 고점 라인대를 계속해서 고점을 조금씩 갱신해 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좀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PER이 업종 PER 대비해서 업종 PER이 요즘 당연히 너무나 과열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PBR도 1.37이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뭐 10에서 15 정도 잡고 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의 하단 밴드이기 때문에 PER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당기순이익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클린한 편입니다.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지금 대체로 좀 못 가서 다른 종목,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가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분할로 매수하는 접근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직하게 정배열을 만들었는데 좀 있으면 60선을 돌리겠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안에 계속 이렇게 20선을 톡톡 지지를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받고 있어요. 얼마나 정직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 시가 아래서 두 가지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고점 돌파를 하는 매매 방식처럼 내일 시가 아래에서 매수를 한번 하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20선에 왔을 때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딱 2분할로만 접근을 하시면 아마 우리가 좀 스윙 이상에서 중기 정도로 바라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느냐. SFA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매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참 길어져요. 그쵸? 그래서 아마 끝까지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좋은 정보 받아 가실 겁니다. 그쵸? 꾸준하게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VIP방 같은 경우에는 스윙 종목으로 최근에 코미코 이렇게 해서 다 거래했고요. 굉장히 26,300원에 매수를 해서 35,000원 저항 뚫을 때 딱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분할로 물론 매도를 하죠. 그리고 YMT도 오늘 수익 실현을 했어요. 오늘 수익 실현하고 일부를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보시면 첫날인데 방금 코미코 입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중간 가격에 일부 1차적인 매도 가격이긴 하고요. 자, 코미코 이때 26,000원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윙으로 접근했던 YMT 제가 수익 실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YMT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 좀 글씨가 잘렸는데 YMT 11% 정도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잔량은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SK바이오랜드도 오늘 같이 매매를 하긴 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1차적으로 개장하기 전에 최대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개장을 하면 이제 눌림에 바로바로 잡아가자라는 그런 좀 뭐랄까요,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추격 매매보다는 좀 수익의 폭이 크고 리스크가 적은 매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화제약을 제가 얼마 전에 추천을 드렸어요. 두산인프라코어 한번 대박 난 거 아시죠? 조화제약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침에 이렇게 8시 56분에 이런 시간대에 며칠 전에 다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챙기고 계신데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다 이렇게 인증하는 식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요. 괜히 장사꾼 같으니까 그런 거는 뭐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거는 진짜 매매를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인프라도 이만큼 많이 갔고 조화제약도 그쵸? 이날 우리가 수익 보고 나왔고 오늘 한 번 더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타점이 좀 안 나와서 오늘은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걸 못 가서 SK바이오랜드로 오늘은 접근을 했고요. 그쵸? 고가까지 13% 자리이긴 한데 이 중에서 뭐 짧게 한 5% 6%대 수익을 보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젠도 오늘 같이 단타로 접근을 했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늘 양봉 자리거든요. 양봉 자리인데 양봉을 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빗나가면서 한 1%에서 2%대 약손절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에 매수했던 금액에서 이미 절반을 좀 덜어놨어요. 손실 안 보는 곳에서 절반을 덜어놓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이제
1%이기 때문에 1%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실 금액이 크진 않았고 오히려 SK 바이오랜드에서 더 큰 수익으로 다 메꿀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뭐 때로는 공격적일 때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단타도 마찬가지고 스윙도 마찬가지고 안전한 선에서 좀 매매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회원님들이 또 굉장히 잘 따라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게시글에다 적어놓은 전화번호나 혹은 이 번호로 문자로 이제 성함만 발송을 해주셔도 저희가 우리 담당자분께서 연락드려서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